네, 안녕하세요. 윤소정 약사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 은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목에서도 유추가 될 텐데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 몸의 정말 소중한 부분, 자궁과 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되게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조금 나 이 얘기 하기가 조금 쑥스러운데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저는 이 영상을 혼자 보시지 말고 정말 소중한 사람, 엄마든가 뭐 남자친구라든가 친구들과 같이 보시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크게 7가지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50분이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아마 얘기를 듣다 보시면 벌써 끝났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오늘은 솔직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사진을 제가 좀 적나라한 거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 보고 절대 놀라지 마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나는 어땠지? 한번 되새김질 하면서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네, 으슬으슬하네. 그래서 어디를 가죠? 약국에를 먼저 갑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약국 가서 증상을 말을 하고 약을 먹고 그리고 푹 쉬게 되죠. 그리고 증상이 좀 심하다, 약을 먹어도 안 떨어진다, 좀 세게 받아야 되겠다, 누런 콧물이 계속 나온다 하시면 그때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게 되죠. 그러면 질염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질염에 걸려도 똑같아요. 질염에 걸리면 약국에 오거나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푹 쉬시고 관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감기는 그렇게 잘 하시면서 질염은 약국에 가야 될까? 나 산부인과 가기는 조금 불편한데? 약간 이러시면서 고민하고 혼자 검색을 막 하시다가 나 혼자 진단을 내려서 약국 가서 뭐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게 되는 거죠. 과연 이게 올바를까요? 여러분의 질은 안녕하신가요? 자, 우리의 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다란 관처럼 어찌 보면 조금 속된 말로 콧구멍처럼도 생겼는데 이렇게 깨끗한 질인지 아니면 정말 염증이 있거나 곰팡이균이 있거나 이런 질인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궁은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우리가 아는 그런 예쁜 자궁 모양과는 조금 다르죠.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이 자궁은 중의학에서는 혈액의 바다, 즉 혈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혈관이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고 혈액이 정말 많이 몰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생리를 할 때도 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처럼 혈액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영양분을 많이 갖다 줘야 되고 노폐물도 빨리 걷어와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과연 이렇게 자궁이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혈관이 이렇게 많다는 것 일단은 기억하고 가시면 뒷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자궁 건강 테스트 한번 해보고 지나갈게요. 이 테스트를 여기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체크가 된다 하시면 이때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고 내가 몸을 관리해달라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자궁하면 생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기 때문에 뭐 출혈이나 생리 혈량이라든가 생리가 얼마나 길고 짧은지 여기에다가 이 자궁과 가장 가까운 게 방광이죠. 그래서 자궁 건강 테스트를 할 때 방광도 같이 보게 되는데 특이한 거는 보시면 허리가 자주 아프다, 손발이 잘 붓는다, 더웠다 추웠다는 증세가 잘 반복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과연 이게 자궁과 무슨 연관일까요? 이것은 우리 자궁과 방광도 가까워 있지만 이 자궁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신장입니다. 우리 허리 뒤쪽에 신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신장이 건강하지가 못하면 그거를 자궁으로 신호를 줍니다. 왜냐하면 자궁과 신장은 모자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것이 허리가 아프다던가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자궁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런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붓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냉대야가 많다, 생리 주기 내내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냉이라는 거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냉은 한자로 봤을 때 이렇게 차갑다는 냉이거든요. 이것은 옛날에는 몸이 차거나 냉한 사람들이 분비물이 많다라고 해서 냉이라고 표현을 썼고요. 실제적으로는 대하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 분비물, 대하는 어디서 나올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냉을 질 점막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질 점막에서도 나와 있고 거기가 촉촉하고 산도가 잘 유지되어야 건강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두 번째로 이 대하는 대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윤활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바르톨린선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바르톨린선 같은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하거나 우리 사랑을 나눌 때 나오는 이 윤활유 같은 건데요. 이 남자에서는 쿠퍼액이 나오듯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음액, 클리토리스가 자극이 되게 되면 이 바르톨린선에서 윤활유가 나와서 합쳐질 때 조금 더 덜 뻑뻑해진 느낌이 들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궁경부. 자궁경부라는 거는 이 질 입구와 이 자궁 사이에 이 관 같은 통로 같은 곳인데요. 여기서도 대하가 나옵니다. 이 대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질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나와서 촉촉하게 해주는 반면에 이 자궁경부에서 나오는 대하 같은 경우에는 배란일 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배란일 때 나오는 이 냉대하를 배란점액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배란점액 같은 경우에는 날개란 흰자처럼 점성을 갖고 있어서 보통 우리가 배란기 확인을 할 때 이렇게 손에 묻혀서 쭉 늘려봤을 때 점액이 쭉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맑은 코 같기도 하다고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덩어리처럼 쑥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하는 세 군데, 자궁경부, 질, 바르톨린선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온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냉 색깔은 어떤 색깔이세요? 보통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색으로 나오기도 하고 배란기 때는 이렇게 희고 불투명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건강하지 못하다, 내가 좀 어딘가 염증이나 질환이 있다 할 때는 녹황색이나 치즈처럼 이렇게 응고돼서 나온다던가 정말 심한 경우에는 피가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투명하거나 하얄 때는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하얀 게 무조건 정상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배란기가 아닐 때 이렇게 하얀 냉이 정말 많이 나온다면 그때는 곰팡이균 감염을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노란색이나 초록색이 나온다든가 또 이런 회색이나 좀 흑색빛으로 냉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피가 섞여 나온다던가 할 때는 필수로 검사를 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색깔 말고도 냉에는 냄새로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잘 떠올려 보세요. 나의 냉 냄새가 어땠는지, 무향, 아무 냄새도 없었는지, 아니면 그냥 살짝 냄새가 나는 정도였다든가, 아니면 맥주나 이런 효모 같은 발효 냄새가 났다던가, 아니면 정말 걸레빵 것처럼 정말 악취, 키키한 냄새가 났다던가, 아니면 생선 비린내처럼 좀 약간 왜 우리 안주 먹을 때 오징어 이렇게 찍고 나면 손에서 그런 오징어 쩐내 같은 게 난다든가, 아니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관계한 다음에 냄새가 정말 심해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나의 냉 색깔과 냉 냄새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이 질염에는 종류가 4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냉 색깔과 일단 냄새로 한번 가려볼게요. 이 칸디다성 질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곰팡이균이에요. 우리 곰팡이균은 냄새가 어떨까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냄새가 크게 없기는 하지만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곰팡이 냄새, 효모 냄새 이런 걸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냄새가 없는 흰색이라고 써놨지만 약간 그렇게 애매하게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우유 응고물, 비지 같은, 치즈 같은 그런 응고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음부가 많이 가렵고요.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발현하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선 비린내, 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징어 비린내 같은 그런 비린내가 나고 질 분비물이 흰색 또는 거기서 조금 더 진해지면 회색의 물처럼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팬티가 너무 많이 젖어서 패드를 해야 될 만큼 이렇게 줄줄 새 나오는 경우고요. 트리코모나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기생충 감염입니다. 기생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생충은 어떻게 해요? 옮겨 다닐 수가 있겠죠. 대부분은 이제 관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목욕탕 이런 공공시설에서 수영장 이런 데서 또 감염이 나기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서 치료를 할 때 이제 같이 관계를 한 사람이랑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트리코모나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거품이 나는 분비물 그리고 좀 노란색인데 약간 녹색이 띠는 그런 분비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축성 질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갱년기 때 질 부분이 건조해지면서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많이들 없으시고 이제 어머니들 아니면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자,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볼게요. 세균성 질염은 제가 아까 흰색이나 노란색이라고 했는데요. 냉색깔이 노란색에서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이렇게 녹색까지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냄새는 생선 썩는 냄새, 비린내라고 하기도 하고 오징어 냄새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요. 보시면 가려움증을 좀 많이 호소를 하시는 편이고 치료는 대부분 항생제로 치료를 하시는데 항생제 전에 초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질정제로 먼저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칸디다성 질염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즈처럼 응고가 된 냉이 나오는데요. 가려움증은 이거는 세균성에 비해서도 너무 심해서 정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왜 우리가 모기가 물려서 한번 간지러워서 긁기 시작하면 정말 피가 날 때까지 긁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가렵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없거나 곰팡이 특유의 그런 효모 같은 발효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 비지나 치즈처럼 이렇게 덩어리진 것이 뚝뚝뚝 떨어지는 양상입니다. 트리코모나스는 일종 성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요. 이렇게 동그란 기생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간에 감염을 전파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환이고, 계란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정말 퀴퀴하고 약간 쩐내 같은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염증성 질염, 위축성 질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요 질 내부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촉촉해야 되는데 여기가 말라버렸어요. 말라버리게 되면서 세균들이 번식하면서 이렇게 질염이 되면서 부어오르는 거를 위축성 질염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요거의 원인은 다른 균이라기보다는 우리 호르몬 분비가 균형이 깨지면서 에스트로겐 분비가 저하되면서 이 질 점막이 얇아지면서 생기는 질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볼게요. 가려움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너무 심하다, 안 심하다, 그리고 악취가 있다 없다, 분비물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칸디다인지 세균성인지 트리코모나스인지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냄새와 색깔로만은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약국이나 이런 올리브영, 뭐 아니면 인터넷 이런 데 이렇게 질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기가 있는데요. 이 테스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코모나스균, 그 다음에 칸디다, 그다음에 가드넬라 이렇게 세 가지 균을 검출을 하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트리코모나스가 2줄이 나왔다 하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칸디다가 나왔다 하시면 요거를 들고 약국 가셔서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냉도 색깔이 괜찮은 것 같고 아까 말한 그런 비린내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곰팡이균 냄새도 아니고 근데 뭔가 계속 냄새가 나.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자, 어떤 냄새가 있었을까요? 좀 약간 걸레반 냄새 있잖아요. 왜 한여름에 습도가 높은 날 빨래를 말렸는데 약간 퀴퀴한 냄새가 난다. 이런 냄새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기를 오래 둬서 그 고기가 상한 그런 고기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뭔가 쇳덩어리 냄새 같은 그런 비린내 같은 쇠비린내 같은 그런 게 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레반 냄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합성 속옷을 정말 깨끗하게 빨지 않고 오랫동안 입었을 때 그 합성 속옷에 의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고기 썩는 냄새 같은 경우는 질 내에 이물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탐폰인데요. 탐폰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이걸 너무 오래 끼고 있다거나 이걸 제대로 빼내지 않아서 그 탐폰의 찌꺼기가 질 내에 남아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고기 썩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리가 끝나고 나서 잔열이 남아있을 때 냉이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 왜 피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잔열이 섞여서 이 금속성 쇠 냄새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질염은 안 걸리게 하는 게 제일 최선인 것 같아요. 감기도 예방이 최선이듯이 질염도 예방만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속옷은 아까 제가 합성 제품 입다 보면 그런 냄새가 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 제품의 속옷을 추천을 드리고, 너무 꽉 조이는 거, 우리 옛날에는 스키니진이 너무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유독 또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통풍이 잘 되는 옷, 특히나 이렇게 질염 증상이 있어서 치료 중일 때는 저는
바지보다는 치마를 입으시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리대 보관은 절대 화장실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은 어때요? 굉장히 습해요. 습하면 어때요? 세균이 번식하기 정말 최적화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대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뭔가 물이나 땀, 비에 젖은 옷은 빨리 갈아입거나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제 질 세척한다고 하고 뭐 외음부 좌욕한다고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다 좋은데요.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질 내에도 산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고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자주 씻어내버리면 그것조차 그 균형을 깨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 한두 번 정도, 정말 내가 뭐 다른 질환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질내는 약산성이에요. 세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성 비누로 막 쓱쓱쓱 닦아버리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 아실 것 같아요. 용분 보고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닦으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꼭 앞에서 뒤로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당뇨 혹은 당, 이거는 이제 제가 초콜릿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단 것을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칸디다 같은 경우에는 이 당 성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칸디다 질염을 걸렸을 때는 절대로 당분 섭취를 금지를 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칸디다 외에도 모닐리아균도 당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당연히 받으면 안 되지만 쉽지가 않겠죠. 이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또 몸에서 항진이 돼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해균이 많이 번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리할 때도 생리대는 좀 자주 교체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폰을 끼고 주무시는 것도 절대 안 돼요. 탐폰을 너무 오래 끼고 있으셔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질염 치료 중이다 했을 때는 웬만하면 관계는 다 치료될 때까지 하지 마세요. 두 분의 사랑이 불타오는 건 알겠지만 그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더 오랫동안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고 더 오래 즐겁기 위해서는 이 질염 치료할 때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궁 내 피임 장치를 했거나 살정제를 너무 자주 쓴다거나 러브제를 너무 자주 쓰면 내 질내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질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마지막, 우리 요즘에 커플이 같이 가서 자궁경부암 백신 많이 맞잖아요. 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다 맞아서 항체가 다 생기기 전까지 성관계는 좀 자제, 또 맞은 날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내가 질염 때문에 항생제를 먹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질염 때문에 항생제를 먹는데 항생제를 먹으면 또 질의 유익균이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럼 항생제를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치료 기간에는 일단 어쨌든 세균이든 곰팡이균이든 균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을 하시되, 복용을 하시면서 항생제 복용하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아니면 항생제 복용하기 약 2시간 전에 유산균을 같이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약을 선택을 해야 될까? 우리가 내가 처음에 질염이다, 질염인 것 같아, 냄새도 나고 색깔도 좀 변했어. 근데 이거를 바로 병원을 가야 될까? 아니면 일단 약국에 가야 될까?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내가 정말 심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일단은 약국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도 그냥 오셔서 세나서트 주세요. 지노베타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제가 증상이 이러한데 어떤 거를 먹으면 좋을까요? 어떤 진약을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국에 갈까? 병원에 갈까? 어디로 먼저 가시겠어요? 문턱이 낮은 거는 약국이죠. 인터넷 검색을 하기 전에 일단 약국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똑같은 여자잖아요. 남자 약사님도 똑같아요. 어쨌든 남자 약사님도 여자친구가 있을 거고 와이프가 있으실 건데 그거를 왜 못 물어보겠어요. 아니면 여자 약사님 있는 단골 약국에 가셔서 좀 허심탄회하게 여쭤보셔도 조금 더 빨리 치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는 조금 의심이 돼, 너무 심해, 도저히 이거 질정으로 안 되겠어 하실 때는 병원에 가셔야겠죠. 그렇다면 약국에 왔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순서를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냉에서 이런 냄새가 나요. 그리고 냉의 색깔은 어때요?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이건 세균성이에요. 이건 칸디다예요. 이거는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초기 세균성 질염에는 이 세나서트 이런 약을 많이 쓰는데요. 이 질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누워서 이 질정을 질내에 깊숙이 삽입을 해주시고 주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질정 같은 경우에는 잘 녹아요. 녹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원한 곳에 보관을 하셨다가 꺼내와서 쑥 넣으시는데 입구에다가 넣게 되면 이게 입구에서만 녹아서 흘러나와서 효과가 없기도 하고 질에 상처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깊숙하게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번 8알, 일주일하고도 1일, 8일을 꼭 꾸준히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한 3, 4일 넣었는데 증상이 괜찮아졌다고 해서 이거를 중단하지 마시고요. 꼭 연달아 8일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쓰실 수 있는 거는 이 요오드제, 지노베타딘 질좌약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좌욕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질정으로도 나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짜리 사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하고 주무시면 되고요. 꼭 주무실 때는 팬티 라이너 하고 주무시는 거 잊지 마세요. 또 특이하게 알보칠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안내는 알보칠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고환부를 1에서 3분간 쭉 눌러주세요. 약이 흡수될 수 있게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요게 불편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효과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야의 따뜻한 물에다가 알보칠을 한 서너 방울 넣어주시고 좌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칸디다 질염약인데요. 카네스텐. 요거는 가장 많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카네스텐을 하루에 한 번 넣고 끝나는 이 하나만 들어있는 질정이 있고 이렇게 100ml짜리로 6일 동안 매일 넣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쓰시든 이제 약사님 추천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데 500ml짜리는 하나만 들어있는데 그것도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 넣고 끝나는 거, 6데이는 6일간 매일 자기 전에 하나씩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곰팡이균이라고 했잖아요. 진균제도 효과가 있어요. 그 진균제 중에 우리가 이런 자궁이나 외음부에 바를 수 있는 이 외용제 중에서 외음부에 바를 수 있는 거는 이 엘린 플러스 클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기들도 한 번씩 발라주는 진균제입니다. 이 진균제 안에 스테로이드가 살짝 들어있어서 가려움증 완화와 그 다음에 그 진균 효과가 있는데요. 요거는 질내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외음부 쪽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염증 부위에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 지노베타딘은 칸디다에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트리코모나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두 분이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걸렸는데 이게 남자친구에서 나한테 옮았는지 뭐 내가 목욕탕 갔다 옮은 게 남자친구한테 옮았는지 서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이거는 두 분이 꼭 같이 치료를 받고 제대로 치료만 받는다면 재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꼭 같이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전부 다 전문의약품이에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트리코모나스 같은 경우에는 꼭 약을 복용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축성 질염약으로는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윤활 성분이 있는 일반적인 질 크림으로 건조한 질 내부를 발라주시면서 이렇게 건조한 거를 없애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너무 따갑다, 피가 섞여 나온다 이럴 때는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너무 심해졌을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부족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복용을 하시거나 에스트로겐 크림을 바르시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이 위축성 질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윤활제만으로도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질염약에 이런 질적 말고도 먹는 거를 같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있는 약 외에도 먹는 거를 뭐 여러 가지를 주시기도 해요. 근데 이름이 보통 뭐 요비신 아니면 뭐 요로기관 치료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주냐? 우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자궁은 어땠어요? 혈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효를 좀 빨리 주고 빨리 치료를 하고 염증을 소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같은 약, 이런 약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리도 많이 하시고 많이 서 있기도 하고 좀 옷도 이렇게 스키니 같은 것도 많이 입고 하다 보면 혈액순환이 문제가 되거나 빈혈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빈혈이 있다는 얘기는 혈액량이 충분하게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염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에게서 혈액을 잘 만들어주는 효모라든가 아니면 간에서 혈액을 잘 저장해서 자궁까지 혈액을 잘 보내주는 간장약이라든가 이렇게 잘 보내줘서 잘 순환이, 말초까지 잘 순환이 되게 해주는 이런 혈액순환제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끼워 팔기라기보다는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조금 더 빨리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서 약사님들이 여러 가지 영양요법을 같이 해주시는 건데요.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영양요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아시는 유산균입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부위별 유산균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피부 유산균도 나오고, 뭐 김치 유산균도 나오고, 뭐 위에 좋은 유산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고, 또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거 여성 유산균 혹은 무슨 자궁 유산균 이렇게도 많이 부르시는데 이 유산균의 종류는 크리스찬 한센 아시도필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익균들이 이 질 내부에도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질 내부에 이런 유익균들이 많이 있어야지 유해균이 번식을 못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락토바실러스균과 그 다음에 플라세보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락토바실러스균이 있는 곳과 락토바실러스균 없이 그냥 약물 치료를 한 군에서 확실하게 이 유산균을 같이 복용한 군에서 치료 효과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과 방광 그리고 항문이 모두 이렇게 가깝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여성 유산균 크리스찬 한센 락토바실러스 균을 꾸준히 복용하신 분에서 대변 검사를 했을 때 여기에 있어야 할 균주들이 타고 가서 대장에도 정착이 돼 있고 방광에도 정착이 돼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크리스찬 한센 특허 유산균은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직구로 이 펌드 필러스도 많이 드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엘레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여성 유산균으로 좀 많이 홍보가 되어 있죠. 이렇게 먹는 것 외에도 좀 빠른 효과를 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먹는 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의심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내 직접 삽입을 할 수 있는 유산균 제제도 나왔고 보통은 이런 질세정제라든가 아니면 이런 외음부 세척하는 곳에서도 요즘에는 이렇게 유산균을 같이 넣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프로폴리스인데요. 왜 프로폴리스가 질염과 연관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폴리스는 보통 목이 아플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목이 아플 때 왜 프로폴리스를 먹을까요? 목이 건조하고 목이 건조하다 보면 칼칼해지기도 하고 따끔따끔해져서 염증이 생겨서 프로폴리스를 먹잖아요. 목도 그렇지만 질도 똑같아요. 질이 건조해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염증이 잘 생기게 되죠. 그거를 프로폴리스가 똑같이 예방을 해줄 수 있어요. 이 프로폴리스에는 유기물과 무기물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꿀벌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분이기 때문에 항염, 항진균, 항바이러스 이런 면역 활성을 높여주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폴리스도 꾸준히 드셔보시다면 내 몸에 그런 면역력을 높여주게 돼서 그래서 질염에도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프로폴리스는 정말 신기한 게 이런 나쁜 균주들은 복용하고 막 죽여요. 하지만 좋은 균주들, 유익균주들은 죽이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타민C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어요. 내가 비타민C를 먹으면 질염 예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 실제로 이 비타민C를 경구 투여를 했을 때 질염 예방이나 치료에 있어서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는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C도 항산화 효과가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내가 요거를 좀 먹는다면 질염이 10번 발생할 거 5번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겠죠. 제가 실제로 이제 세균성 질염인 분들한테 이런 뭐 용담사간탕이나 질정을 주면서 비타민C를 좀 꾸준히 드셔보세요 하고 이제
고용량을 좀 들였을 때는 조금 덜 생기거나 빨리 치료가 되는 효과가 좀 있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면역력이 좋아지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예전에는 이제 질내 산도를 좀 낮춰주면 박테리아나 이런 세균들이 잘 못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전에는 이 비타민C를 질내로 삽입하는 질정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좀 너무 산도를 낮춰주는 위험성도 있어서 요즘에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액순환제라든가 우리 혈을 좀 잘 만들어서 혈을 잘 저장해서 자궁으로 풍부하게 보내줄 수 있는 간장약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런 자궁이나 질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신장이에요. 이 신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복합적으로 같이 드시게 된다면 질염도 예방을 하고 내 몸의 면역력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질염을 진단하는 시약은 요즘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 5, 6년 전에는 없어서 아마존으로 직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내 질내 산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약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파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브영이나 약국에서 파는 건데요. 이렇게 질편안이라고 해서 산도를 측정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자궁 경부, 암 진단을 하는 이런 가임패드도 출시가 되었고 우리 질염 확인하는 그런 질염 테스트기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세정제는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노베타딘입니다. 이 지노베타딘 같은 경우에는 포비돈 요오드 제제이기 때문에 진한 갈색 액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넓적한 이런 대야에다가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뭐 칸디다 질염이나 트리코모나스 질염이나 어느 질염에나 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 제제이기 때문에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이라던가 임산부, 수유부, 그리고 아기들 6개월 미만의 영아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살정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임신 준비할 때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솔박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드름 때문에 많이 썼었는데 이 솔박타 같은 경우에도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쓰시는데요. 보통 질염으로 쓰실 때는 미지근한 물에다가 약 30ml 정도 희석을 해서 좌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낳고 나서 많이 처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크리노산인데요. 이 크리노산은 젖산을 주성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젖산균을 활성을 해서 이 질내를 약산성으로 유지를 해줘서 약간 불쾌한 냄새를 좀 빨리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소량을 손에다가 덜어내서 환부에다가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휴지로 닦아내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분만하고 나서는 거기를 이렇게 꼬매고 아픈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만하고 나서는 미온수에다가 희석해서 좌욕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카네스케어나 유리아주 많이들 쓰시죠? 유리아주 중에서도 이제 뭔가 칸디다 치료를 할 때는 유리아주 제품 중에 진피8을 많이 쓰시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좀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약국에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 질문하셨던 것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로 질염은 꼭 성관계가 있어야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질염이 있는데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의심이 돼요. 이러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약을 받으면서 이거를 남자친구도 같이 먹여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리코모나스, 이 기생충에 의해서 감염된 것은 성관계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이것조차도 성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런 우리 수영장이라든가 공중 목욕탕에서도 옮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분별한 의심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칸디다 질염은 완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질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기와 같다고 했잖아요. 질염 역시도 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거길로 먼저 감기처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일생 동안 약 100명 중에 75명은 일생 동안 한 번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약 45명, 100명 중에 45명은 2번 이상 경험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거를 꾸준히 잘 치료를 해서 내가 잘 관리를 한다면 더 이상 발생은 안 하기도 하지만 이게 만약에 4번, 5번 이렇게 계속 발병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재발성 칸디다 질염으로 진단을 하고 그럴 때는
3일 간격으로 3번을 꾸준하게 항진균제를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월 이상 억제요법을 하게 되면 또 그때는 90% 이상이 재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질염을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내두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뭐 산부인과 가는 걸 되게 꺼려 하시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막 계속 질적 넣는 것도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해서 힘들어 하시는데, 트리코모나스 같은 경우에는 항원충이라고 했잖아요. 기생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생충은 한 곳에만 있지 않아요. 기생충은 돌아다녀요. 그러면 질에 있던 기생충이 위로 막 올라가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자궁 경부를 타고 자궁으로 가겠죠. 자궁으로 가면 거기서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궁 내막 증식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혹은 얘가 질에서 나와서 요도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방광염이나 요도염을 일으킬 수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타고 올라가서 전립선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에는 이 세균이 또 위를 타고 올라가면서 골반염이나 아니면 나팔관을 막히게 해서 불임을 하기도 하니까요. 이 질염은 감기도 우리가 너무 그냥 묵혀두면 폐렴이 되듯이 이 질염도 묵혀두면 정말 무서운 질환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초기에 잘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임신 중에 분비물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아기가 커지면서 자궁이 커지잖아요. 그럼 그만큼 몸의 여기저기를 누르고 압박을 하게 되죠. 그럼 체내에 있던 그런 냉이나 대하들도 눌려서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분비물이 그냥 많아지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냄새가 난다거나 색깔이 만약에 이상해진다거나 하실 때는 그때는 질염으로 의심을 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도 질염에 걸리나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질염이 더 자주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은 어때요? 음모가 없어요. 음모가 없기 때문에 방패막이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염에 걸리기가 더 쉬워서 더 청결하게 잘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할 때 주의할 사항은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항생제는 꼭 그 질염에 맞는 항생제를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항생제 드시면서 꼭 여성 유산균을 꼭 같이 드시는 게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산부가 복용해도 되는 약물로 물론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시겠지만 그거를 잘 확인하고 드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초기에는 경구용 약보다는 국소약, 질정을 먼저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경구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것이 좋고요. 트리코모나스 질염의 경우에는 어쨌든 어디선가 내가 올바왔거나 옮은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같이 한 남성분이 계시다면, 관계를 같이 한 여성분이 계시다면 꼭 같이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질염으로 인해 질 분비물이 있을 때 가려움이 있어요. 이때 질 세정이 도움이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내 환경은 산성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산성에서 이 장벽이 가장 튼튼한데요. 보통 이 질 세정제는 알칼리성일 경우에도 있고 산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씻어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주 사용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질염이 있을 때는 주에 뭐 한두 해 정도 질 세정을 하지만 계속 간지럽다. 그럴 때는 그냥 미온수를 한 번씩 흐르는 물로 헹구거나, 질 세정제 말고 우리 외음부를 이렇게 닦아내주는 그런 세정제도 나왔잖아요. 그런 여성 세정제를 좀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질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염이란 거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앓고 가는 감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떳떳하게 약국에 방문하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말 잘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